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가 최근 동아시아 역사 정의 인턴십이라는 프로그램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강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뉴욕 주재 일본 총영사관 관계자가 지난주 뉴욕 쿠퍼버그 홀로코스트 센터의 아서 플로그 소장을 만나 이 센터의 위안부 관련 강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퀸즈보로 커뮤니티 칼리지 산하에 있는 이 센터는 동아시아 역사 정의 인턴십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위안부와 강제노역, 민간인 학살 등 일본의 전쟁 범죄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본 총영사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만남에서 영사관 측은 센터 소장에게 강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일본의 활동은 최근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위안부 로비를 강화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플로그 소장은 오늘 뉴욕 퀸즈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다 일본 측과의 최근 면담이 민감한 외교적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회견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북한 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심각한 인권 유린으로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법률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북한 인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플러싱에 위치한 평통 뉴욕협의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재균 회장과 뉴욕협의회 자문위원들이 참석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는 우리의 뜻을 담아서 동포사회와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또한 그 외 주변국, 세계 방방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북한의 인권 보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 발표하고자 합니다.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등이 정한 바에 의하면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할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모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2월 발표된 북한 인권보고서 등의 자료를 보면 현재 북한 주민들은 세습 독재에 의한 인권 유린으로 최소한의 자유와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재균 회장은 대한민국 국회가 정당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기보단 힘을 합쳐 북한 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 당국이 유엔 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와 유엔 총회의 제3위원회의 결의를 수용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평통 뉴욕협의회는 오늘 발표한 결의안을 아직까지 특정 기관에 전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지속적인 활동으로 북한 인권 보장과 북한 이탈 주민의 국내 정착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채널 K 뉴스 박민기입니다. 올해 오바마 케어도 마감일이 연장됐습니다. 지난달 눈폭풍 때문인데요. 뉴욕주 건버거래소 가입 마감은 오는 20일까지입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지난 12일 당초 15일까지였던 뉴욕주 건버거래소 가입 1차 마감 시한을 20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뉴욕주 업스테이트 지역을 강타한 눈폭풍으로 가입에 어려움을 겪은 주민들에게 시간을 좀 더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폭설로 인한 단전과 대중교통 운행 중단 등으로 업스테이트 지역 주민들은 한동안 내비게이터나 보험사 브로커 등을 방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한편 주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11월 15일 건버거래소 가입이 개제된 이래 지난 12일까지 15만 4,562명이 신규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뉴저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연방 건버거래소에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에 일주일간 61만 9천 명이 가입하는 등 첫 3주간 가입자가 약 14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 연방건보거래소의 이번 공개 가입 기간은 내년 2월 15일에 종료됩니다. 내년부터 문화나 학문적 교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사용되는 J비자의 발급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는 범정부적인 테러 예방책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국무부는 최근 새로운 J비자 발급 기준을 확정해 외국 주재 미 대사관과 자국 내 대학교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지침은 내년 1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J비자는 각 분야의 인재 또는 기술 교환을 위해 고안된 비자로 매년 교수나 학자, 언론인과 의료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J비자로 미국에 입국합니다. 국무부는 새 지침에서 건강보험과 영어 능력, 부양자 관리와 재정 지원 등 4개 항목에 대한 기준을 대폭 높였습니다. 우선 건강보험 보증 한도는 사고나 질병 시 개인당 보장 한도를 기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영어 실력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J비자 소지자의 부양자에 대해서도 이메일 주소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사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J비자의 규정이 대폭 강화돼 발급이 까다로워질 것이라며 미 본토에 대한 테러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전 입국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7번 지하철 연장선의 개통일이 당초 예정보다 두세 달 더 미뤄졌습니다. 해당 구간의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늦어졌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맨해튼 34가와 11번가를 잇는 7번 지하철 연장선 구간이 당초 개통일인 내년 2월 24일보다 늦어진 4월에서 6월에 개통된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공사 업체와 내년 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시 475만 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 구간 소재역의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늦어지면서 개통이 지연됐습니다. 7번 지하철 연장 공사는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으며 총 24억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이번 연장 구간 개통으로 7번 지하철 승객들의 맨해튼 웨스트 방면 이동이 대폭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맨해튼 미드타운 웨스트 허슨 야드를 호텔과 아파트, 전시장과 문화시설 등이 있는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직은 철거되지 않았지만 뉴저지주 신호 위반 감시 카메라가 오늘부터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다시 설치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미 주 의회에서는 감시 카메라 운영 연장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스테픈 샤피로 주 교통국 대변인은 오늘까지 감시 카메라 작동을 중지시켜야 하며 내일이나 또는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카메라 안내판 등도 떼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인 16일부터는 감시 카메라로 인한 범칙금 티켓이 발부되지 않습니다. 단 종료일 당일 카메라 작동이 멈추기 전까지 단속에 걸린 차량은 범칙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설치된 카메라는 당분간 철거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팔팍의 경우 브로드 애비뉴와 46번 도로 교차로, 버겐 블러바드와 이스트 에셀 교차로에 각각 감시 카메라가 운영됐으며 잉그루드 클립스의 실번 애비뉴와 팰리세이즈 애비뉴 교차로에도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교통국은 지난 5년간 시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감시 카메라 평가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카메라가 부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주의회에서는 감시 카메라 운영 연장을 요구하는 법안이 상정된 상태입니다. 연방정부 교육 예산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 회계년도 교육 예산안에도 펠 그랜트 예산이 축소 통과됐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상 지원하는 학자금인 펠그랜트의 한 해 지급액은 증가하는 반면 수혜자 수는 감소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방의회가 최근 승인한 2015 회계년도 예산안에 따라 내년에 적용되는 연방 무상 학비 보조 프로그램인 펠그랜트의 예산은 225억 달러로 확정됐습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보다 3억 300만 달러, 1.3%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받고 있는 1인당 최고치는 현재 5,730달러에서 100달러 오른 5,830달러가 되지만 전체 펠그랜트 수혜자 수는 축소될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3억 300만 달러의 예산을 축소하더라도 2월 된 지원금이 남아있어 2015년에 즉각 수혜자들이 축소되는 직격탄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펠그랜트 재정은 내년에도 44억 달러의 흑자를 유지할 전망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오는 2017년에는 펠그랜트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 추가 조치가 없을 경우 수혜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쁘고 깨끗해 보이지만 아이들의 먹거리는 얼마나 보장된 식품일까요? 또 아이들의 장난감은 과연 얼마나 안전할까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발암물질이 함유된 장난감이 유통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커스틴 줄리브랜드 뉴욕주 연방상원의원은 최근 수은과 비소, 포름 알데히드 등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장난감들이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 판매되는 수많은 장난감 중 유해 물질이 포함된 장난감들이 있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줄리브랜드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발암물질이 함유된 장난감은 피셔프라이스사의 토머스와 친구들 열차, CK 크래프트사의 팜스 앤 엔젤스 팔찌 메이킹 킷, 마텔사의 핫 휠스 기프트팩 등 20여 개의 장난감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발암물질이 함유된 해당 장난감들은 판매 금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줄리브랜드 의원은 현재 장난감에 함유된 유해물질 측정 기준이 1970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장난감의 유해물질 종류와 함유량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